미국 연방 정부만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비트코인 좀 사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정부도 다 살 것이고 미국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글로벌 단위에서 정부들이 또 살 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갖고 있는 정부가 몇 안 됩니다. 부탄, 엘살바도르 두 나라밖에 없어요. 네. 근데 나머지가 이제 조금씩이라도 더 산다면 사실 뭐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시나리오라면 뭐 한 50만 달러까지도 올 수 있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연내 10만 달러 갈 수 있나 했었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했었었는데 9만 6천 달러도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10만 달러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분석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과 함께 비트코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원더프레임의 김동완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격대 지금 말씀드렸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진단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지금 가격이 이제 네. 9만 7천 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지난주 말 정도에 9만 9,5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내려온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승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중첩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초부터 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상승세, 지금도 이제 그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4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네. 이벤트가 있어서 반감기 영향이 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네. 그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 이 세 가지가 좀 겹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가격이 저희가 그러니까 그 원래 암호화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예상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네. 9월 달에 누가 물어봐서 네. 제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8만 5천 달러 정도까지 올 것 오.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훨씬 비트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올랐냐면 네. 사실 제가 그때 계산에 못 넣었던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화당이 이제 수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원, 하원, 전부. 대통령을 네. 전부 공화당이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는데 이게 이제 실현이 되면서 됐었고 실제로 트럼프의 이제 공약들이 어떤 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수입이라는 것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암호화폐 공약이 8개 정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는 몇 가지는 그 법제로 좀 이렇게 귀결이 되었을 때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공약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법으로 아예 제정이 돼야 그렇죠. 된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법으로 정해지게 되면 사실 후임자가 누가 오더라도 그걸 쉽게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 자산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전체 비트코인 발행 개수 2,100만 개의 1% 정도 됩니다. 21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이 팔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사자. 그래서 5년 동안 한 100만 개 정도를 사자. 이런 이제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고요. 이 법안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저희들도 저거 되겠어?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밀어붙이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격에 적극 반영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머스크, 러트닉, 베센트 이런 어떤 속속 지금 지명되고 있는 몇 년을 보더라도 그렇고 트럼프 2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어떤 정책들이 좀 더 밀어붙여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도 법제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말씀해 주셨던 현물 ETF 반감기 이 요인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인 지금 그렇죠. 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기대감이 한껏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2기에 대해서. 네. 사실 그러니까 요즘이 저 같은 사람한테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이게 12월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 전망을 써야 돼요. 내년 전망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법안이 법제화 된다고 하면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원래 법안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네.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법이 먼저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내년에 상한은 저는 12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될 안될 경우에. 경우에는. 네. 근데 된다고 하면 이건 사실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미국만 비트코인 산다는,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만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지금 보면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우리도 주에서 가지고 있는 돈 있는데 그걸로 비트코인 좀 사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한 2, 3주 전에 트럼프 당선된 직후에. 그렇다고 하면 주정부도 다 살 것이고, 미국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글로벌 단위에서 정부들이 또 살 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갖고 있는 정부가 몇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정부는 부탄, 엘살바도르 두 나라밖에 없어요. 네. 근데 나머지가 이제 조금씩이라도 더 산다면 사실 뭐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그 정도 시나리오라면 뭐 한 50만 달러까지도 볼 수 있다. 정리해 보면 통과가 법이 안 될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악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가격이 딱 그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기대가 반영돼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이거 말고도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게리 겐슬러 사임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비트코인 ETF 옵션 출시가 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이거는 비추까지는 확실히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에. 이제 트럼프가 말 바꾸지 않는다. 네. 근데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밖에도 있기 때문에 법안 측면에서 보면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 12만 달러. 네. 내년. 네. 만약에 된다면 이건 예측을 잘 모르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지만 50만 달러 50만 얘기는 달러 하셨어요. 얘기한 사람이 있긴 해요. 네. 예, 저도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뭐 계산이라는 게 무의미합니다만 어쨌든. 네. 지금까지 들어보면 이제 올라갈 요인을 훨씬 더, 물론 지금 상황이 그렇기도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리스크 행정부에. 요인이 있다면 네. 일단 말한 게 지켜지지 않는 건데요. 아.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그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는 이번부터인데 공약을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정치인들 공약으로 뭐가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말 바꾸거나 어떤 사정이 생겨서 지킬 수 없게 되거나 두 가지의 악재가 있는데, 지금 수입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어떤 그런 지켜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 본인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트럼프가 한참 대선 캠페인 기간 중간에 10월 중순 정도에 자기 일가들이랑 같이 코인을 찍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뭐 딱히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제 지켜지지 않는다 하면 그것이 악재가 되겠죠. 말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지켜질 가능성이 훨씬 더 네, 많고, 굉장히 높은. 네, 그걸 시장은 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머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됐는데 이 정부 효율부 약자마저 도지다. 네. 이것도 사실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도지코인 그래서 좀 짚어볼까요? 가격 지금 어떻습니까? 도지코인이 9월 달에는 0.1달러 정도였어요. 왜 네. 기억하냐면 제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고민을 했어서 9월에. 기억하는데, 네. 지금 가격은 한 0.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0.42달러 정도. 그러면 이제 네 배 4배가 정도. 된 네. 거죠. 근데 도지코인은 약간 밈코인이나 아니면 뭐 쉽게 우리가 주식으로 치면 약간 테마주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많이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잘 될 것 같거나,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도지코인이 테마주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테마주랑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테마주는 사실은 그걸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본을 떠서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을 가지고 결제에 이용하려고 했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기대했던 거는 테슬라가 글로벌리 차를 팔고 있으니까 도지코인으로 팔게 해주면
도지코인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비슷한 종류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일론 머스크라면 절대 도지코인을 쓰지 않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열기랄까요? 어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매체에 자주 나오고 어떤 중요한 승리를 거두고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어떤 그런 화제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가격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랑 굉장히 이제 파열음을 내면서 일론 머스크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도지코인이 그렇게 크게 원래 가격을 되찾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밈코인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밈이 붙으면 사실 우리가 변동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있다라는 건 주식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도 밈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뭐 주의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또 기회로 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관점? 어제 밤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인데 어땠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네. 이제 99,5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네. 7,000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3% 정도 떨어진 겁니다. 3% 좀 안 되게 떨어진 건데 이게 이제 하루 만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틀에 나눠서 떨어졌어요. 근데 어제 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떨어지는 사이 밈코인은 뭐 10% 정도씩 떨어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1% 올라갈 때 10% 올라갈 수 네, 있다는 네. 얘기도 되지만 근데 코인이 오르고 내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 종잡을 수가 없는데 민코인 가격을 예측해서 맞추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뭐 어딜 가나 얘기합니다. 민코인이라는 거를 만약에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투자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아예 그냥 손을 안 대는 것이 좋다. 제 자식한테도 추천하고 싶지 않다. 네. 모르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네. 절대 처음 들어봤거나 알지 못하면 네. 네, 손을 대지 마라라고 어딜 가나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앞서서도 이 시장의 호재 중에 하나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제 사임하겠다. 날짜도 딱 명시를 했어요. 그 네. 날짜 자체가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사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호재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코인을 잘 모르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왜 호재가 되는 거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그럼 있을까요? 게리 겐슬러는 어떤 인물이냐면 네. 원래는 코인을 되게 좋아하던 교수였어요. 근데 SEC 위원장이 되면서부터 교수니까 이제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인의 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꼬치 하나씩 다 찾아서 SEC가 이제 제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승소를 하거나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중간에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주로 증권성 코인을 발행했다라는 혐의를 걸어서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괴롭혔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크라켄이라든지 그리고 뭐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로빈후드라든지 이런 곳들도 계속 못 살게 굴었어요. 너네 이렇게 하면은 증권법 위반이다. 뭐 이러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거래소들 유관 기업들이 이러면 미국에서 사업 못 한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해외 지사를 따로 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예.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 이 기업들이 돈을 엄청 냈습니다. 제발 이겨라.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 공약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네. 나는 취임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 근데 사실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진 자리이기 때문에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어쨌든 그 이제 워딩 발언을 한 거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거된다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 그동안 있었던 어떤 불합리한 크립토 규제가 일거에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솔라나가 세 번째 가상자산 현물 ETF로 승인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솔라나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라나는 어떤 거냐면 이게 미국 사람들이 주로 코인을 사기 시작한 게 2020년 이후예요. 그래서 요 이후부터는 미국 돈으로 지금 코인 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전에 나왔었던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그쵸. 것들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늦게 시장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이미 사기 너무 비싼데 저런 걸 하나 만들면 어떨까? 약간 이런 니즈가 반영된 코인이 솔라나라고 볼 수 있고요. 특징이 굉장히 여러 개의 거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내러티브 위주로 움직이는 어떤 밈 코인들이 이번 상승장, 그러니까 2024년 올해부터 상승기에 많이 솔라나에서 발행이 됐었고요. 이 밈 코인들이 또 어떤 이슈를 계속 만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면서 솔라나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규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지금 현물 ETF 상품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SEC에서 현물 ETF 승인을 내줄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을 만한 선물 거래가 있느냐. 이제 주로 CME 거래소에서의 이제 거래 내역을 보는데요. 이 CME에 상장되어 있는 선물 거래가 이 두 가지뿐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러니까 원래 지금 기준대로면 다른 코인들은 현물 ETF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지금 기대를 받냐면 네. 이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어떻게요? 네. 원래 이제 이 부분이 가격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거든요. 아. 근데 가령 트럼프 이제 시대에 어떤 조금 더 완화적인 규제로 이제 돌아서게 된다고 하면 이거 안 보고 승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제일 첫 손에 꼽히는 게 솔라나. 또 하나가 리플. 그래서 이제 이 ETF 발행사들이 지금 이미 신청을 하고 있고요. 솔라나 ETF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이제 현물 ETF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장 눈앞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건 솔라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 얘기까지도. 예, 리플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죠. 특히 이제 리플 같은 경우가 네. 그 게리 겐슬러와 굉장히 악연이 가장 짙다고 할 정도로 뭐 그런 법적인. 다른 네. 곳들은 그냥 소송을 당하기만 네. 했는데 여기는 1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이제 해임과 동시에. 알겠습니다. 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12만 달러. 네, 내년 기준이었고요. 뭐 될 경우는 잘 모르겠다. 뭐 50만 달러 얘기도 시장에서 나온다. 개인적인 사실, 생각은 네, 네. 사실 알고 있는데 네.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바가 네, 있는데 네.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궁금하긴 네. 하네요. 네. 그렇다면 사실 지금 코인 시장에 워낙에 많은 기대감과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뭐 주식 거래 대금을 지금 압도하는 상황이다.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한데 이 코인 투자 시 유의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인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살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보통 이제 저는 굉장히 저한테 많이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죠. 사적으로 네. 지인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그 변동성이라는 것이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빠르게 이제 변동하는 구간에서 대부분 못 견디고 이제 처분하는 사례가 너무 많고,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비트코인 정도는 저는 계속 앞으로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정도는 뭐 투자를 해도 보통 일반 다른 에셋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보다는 잘 나올 거다. 이 정도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코인들, 특히 민코인 같은 경우는 건드리시지 않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코인 커뮤니티 같은 것도 눈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또 빚내서 뭐 민코인에 몰빵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절대 그건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를. 절대 빚내서 뭐 무리해서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유일하게 하나 할 만한 건 비트코인이다. 네. 비트코인, 이 얘기 드릴게요. 네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그러니까 1월 1일에 지금 투자하셨으면 올해 수익률이 130% 정도입니다. 그러면 1년 투자해서 130%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이게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이 정도다. 다른 코인들은 훨씬 변동폭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정도는 그냥 적금하듯이 뭐 정해진 날짜에 소액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투자를 적금 넣듯이 하는 것은 추천한다.
이런 얘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호재가 만발해 있는 크립토 시장인 것 같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좀 걱정거리를 하나 찾아보자면 이런 지금 기대들, 지켜질 것이라고 약속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지켜질 경우에 실망감 이런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까?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단기적으로 네. 악재라고 하면 역시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도 이제 유동성에 영향을 받거든요. 글로벌 유동성에. 지금 FMC 12월 FMC가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연준이 원래는 올해 안에 100bp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25bp를 내리면 그게 완성이 되는데 사실 이제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최근 1, 2주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이제 패드워치 같은 자료들을 보면 이제 인하를 기대하는 좀 시장이 높죠? 네. 높은데 이게 만약에 동결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이 지금 오른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큰 상승을 받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금리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금 같아서는 한 번 더 연내 인하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쏠리고 있지만 동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도 유의해 봐야 된다까지 듣겠습니다. 원더프레임의 김동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